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 검사는 대부분 하실 텐데요. 제가 당뇨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해보니까 당화혈색소만큼 혹은 당화혈색소보다 더 중요한 검사 3가지가 있더라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3가지 검사를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효율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라고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야 된다는 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인슐린 농도를 구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숫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당뇨의 정의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나오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게 바로 당뇨병의 정의거든요. 당뇨의 정의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숫자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이 숫자가 개선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장기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 그리고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인데 간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고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쉽고요.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직접적으로 또 음식물을 대사해주는 장기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할 때 한의학적으로는 반드시 이 3가지 장부를 살펴서 이 중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장기 하나 또는 3개 다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로 개선을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당연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당뇨가 된 거기 때문에 3가지 장기 중에 나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인 한의사와 진료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효율이라고도 하는데 인슐린 효율 높일 수 없을까요? 우리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운동인데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스쿨에 출연하셔서 당뇨 졸업했던 그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철봉 운동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인데 이분은 가자미근 푸시업이라고 하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근력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걷기 또는 맨발 걷기 또한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혹은 수영 등등의 근력 운동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 그래서 일찍 자고 잠을 깊이 자라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인슐린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의 차트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2.4였는데 인슐린이 1.76만큼만 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별로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이 12.4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분비가 되는데 나중에 또 검사했을 때 인슐린 양이 1.76과 1.70 거의 비슷하죠. 인슐린 양은 거의 비슷하게 분비가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4개월 만에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상태, 인슐린 효율이 좋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사를 해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건데 똑같은 검사기기로 시펩타이드라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펩타이드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 범위가 1에서 3.5라고 했을 때 0.6 미만이면 1형 당뇨이기 때문에 대부분 2형 당뇨 환자분들은 나는 인슐린 분비량은 문제 없어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1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넉넉하게는 1.2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2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을 못 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당화혈색소는 5.4예요. 그러면 혈당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는 상태인데 인슐린은 엄청 많이 분비가 되죠. 이런 경우가 췌장이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화혈색소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진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의 차트를 보면 당화혈색소가 12%인데 인슐린 농도가 1.08입니다. 1.2 이상이어야 이형 당뇨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었죠. 당뇨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특정 약물 또한 췌장을 지치게 하는 약물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췌장이 점점 지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의 차트인데 당화혈색소는 8.9인데 인슐린 농도는 0.69까지 떨어져 있죠. 췌장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또 다른 분도 인슐린 분비량이 0.22까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통계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1.5형 당뇨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매년 1.5형 당뇨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런 여주나 황기 같은 약재들을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췌장이 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을 끊어서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틈새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뇨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번째 검사는 바로 모세혈관 검사인데요. 우리가 합병증이 무서워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3대 합병증이 뭐죠? 눈, 그리고 심장, 그리고 말초신경염증 이렇게 세 가지인데 눈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고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초신경도 결국 말초혈관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3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은데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상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제대로 하면 3개월 만에도 모세혈관이 확 바뀝니다. 짧았던 모세혈관이 길어졌죠? 이분은 발바닥에 피가 안 통했는데 당화혈색소도 9.4에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희미하고 약하고 한데 점점 이렇게 빨갛고 길어지고 튼튼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분 또한 발 화끈거림, 저림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것도 소실되고 당화혈색소도 5.2%까지 낮아졌죠. 모세혈관 검사가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모세혈관이 강화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요. 맨발 걷기는 접지와 지압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맨발 걷기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좋은데 나는 상처가 두렵다, 할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만든 맨발 신발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 중요합니다. 11시 전에 자고 7, 8시간을 자야 혈액이 청소가 되고 전신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생활관리로 좀 부족해서 한약적 치료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처방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고 혹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량도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면 모세혈관 건강도 개선해주는 그런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모든 상담과 문의는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당뇨 졸업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검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